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은 이렇게 경사도가 세요. 뭐 25도 이상씩 되고 뭐 30도씩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경사도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예전하고 다르게 하루에 강우량이 약 한 200mm 이상 내릴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임도가 1헥타르당 3.8m 정도 되는 걸로 알아요. 폭이 아니라 길이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일본이 24m 정도가 돼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한 45m 정도, 55m까지 있는 나라도 있어요. 헥타르당. 포크레인으로 길 닦아서 만든 거잖아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도 지금 물이 고여있던 게 얼음으로 바뀐 것 같은데 하다못해 보강이라도 좀 어느 정도 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임도 개설 자체를 환경 파괴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길을 닦으면서 나무를 불가피하게 베야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냥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가지고 그냥 쓰고 우리는 반도체나 이런 거 좀 더 집중하면 되지 않아? 거기 돈 쓰지 말고? 이거 이제 작업로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나무 비해가지고 나무를 반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임시도로. 올해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산사태가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 이게 이제 임업인들이 불만 중에 하나가 뉴스나 이런 어떤 언론에서 계속해서 이런 작업로 또는 임도 때문에 산사태가 더 심하게 났다, 피해를 주고 있다, 뭐 약간 이런 뉘앙스로 보도들이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임업인들이 이건 아닌데 하고 싶은 부분들이 또 있다면서요. 산사태 난 걸 보면 두 가지예요. 산이 이렇게 생겼으면 산사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가느냐? 그게 아니고 현장 조사를 해보면 산사태는 위에서부터 쭉 타는 경우가 있고 밑에부터 터져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밑에서 터져서 올라가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죠. 올라가다 보니 그 끝이 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은 이렇게 경사도가 세요. 뭐 25도 이상씩 되고 뭐 30도씩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경사도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예전하고 다르게 하루에 강우량이 약 한 200mm 이상 내릴 경우에는 어떤 산이든 산사태 우려가 다 있어요. 다만 취약지구라는 지역이 산림청에서 정해놓고 그걸 집중 관리하는데 그 취약지구 말고 다른 데서 자꾸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가 자꾸 변해갖고서 강우량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집중호우도 높아지고 오는 강도도 높아지니까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다. 2002년도에 강릉에 하루에 아마 870mm인가 내렸죠. 그리고 그 전날 내린 것까지 하면 900mm가 넘게 내려서 그때 눈을 돌리면 산사태 안 난 곳이 없었잖아요. 전부 다 산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씀이 임도나 작업로 때문에 산사태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비 많이 오면 산은 산사태가 나게 돼 있다, 이런 뜻인가요? 결론은 그런데 대부분의 산사태가 임도 때문에 난다 이렇게 하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임도 때문에 난 산사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전부 다 없을 수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그렇죠. 어렵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보다도 국민들이 봤을 때 진단을 잘못해놓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니까 하는 소리죠. 여기도 지금은 보니까 그냥 포크레인으로 길 닦아서 만든 거잖아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도 지금 물이 고여있던 게 얼음으로 바뀐 것 같은데 하다못해 보강이라도 좀 어느 정도 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일단은 임도는 이런 식으로 닦지를 않아요. 한 6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수로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고요. 축대가 쌓여져 있고 이거는 그냥 임시작업로 이거는 복구하는 거잖아요. 이걸 기준을 잡을 수는 없고 지난 여름에 산사태가 난 곳을 조사를 해보니까 임도 때문에 산사태가 난 비율이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 기억으로는 한 1, 2%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임도에 붙어서 산사태가 터진 게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일반 산사태랑 임도랑 붙어서 난 산사태랑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극소수다. 그렇죠. 두 번째는 임도를 개설을 하면 안 된다라는 부정적 여론을 자꾸 이제 만드는데 사실 우리나라 임도가 1헥타르당 3.8m 정도 되는 걸로 알아요. 폭이 아니라 길이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일본이 24m 정도가 돼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한 45m 정도, 55m까지 있는 나라도 있어요. 헥타르당. 근데 그거는 그 나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그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러나 임도가 있는 나라와 임도가 우리처럼 작은 나라는 뭐가 차이가 있냐면 산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임도가 많은 나라는 산림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은 산림을 훼손하거나 환경을 파헤치거나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임도 개설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임도 개설 자체를 환경 파괴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길을 닦으면서 나무를 불가피하게 베야 될 수 있고. 그렇죠. 그 임도가 개설되면 첫째로 나무 심는데 굉장히 용이하죠. 1헥타르에 3,000본을 심어 놓으면 이게 이제 크면은 중간중간 솟궈져 이제 점점 굵어지고 목재가 대경재가 되고 목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나무를 생산해내는데 임도가 없으면 그 관리 자체에 제동이 걸리는 거죠.
산을 관리한다, 숲가꾸기를 한다든지 그것도 숲가꾸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일괄적으로 다 숲가꾸기를 해야 된다 이런 주의는 아니고 천연림이라든가 보존할 숲은 그대로 존치를 하되 경제림, 나무를 생산해서 활용을 할 목적으로 산을 경영하는 것은 숲가꾸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나무가 잘 크죠. 우리나라도 계획적으로 고급 대경제, 고급 목재 이런 것들을 길러내는 시스템을 만들고 기술력 확보를 하고 선도 경영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어쨌든 여기에도 보시면 작업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작업로나 임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계속 해주시고 계신데 작업로는 복구를 해야 되는 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임도는 반영구적으로 계속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말하는 것 같거든요. 일반 도로처럼요. 맞아요. 제가 이제 또 생각이 드는 부분은 산불을 났을 때 조금 더 진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수월하지 않을까. 당연하죠. 좀 더 수월한 게 아니고 아주 절대적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불이 났어요. 바람 불 때는 바람이 막 날아가니까 이런 차가 못 들어오죠. 소방차도 못 들어오고 이러는데 근데 바람도 잦고 그럼 차가 들어와서 전부 끌 수 있거든요. 그런 목적 때문에 우리나라 임도도 최소한 헥타르당 15m 이상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거론이 되고 있죠. 방금 말씀해주신 이유 말고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원하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 같아요. 임업하시는 분들이 산에다가 임산물을 심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 아까 관리 부분 얘기했잖아요.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비판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쟤네들 그냥 어차피 돈 벌려고 돈 좀 수월하게 벌고 싶어가지고 임도나 이런 거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산을 경영을 하려면 도로가 있어야지 올라와서 약초도 심을 수 있고 산나물도 심을 수 있고 나무도 심을 수 있고 다 하는 건데 적합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좀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먼저 이제 해결해야 될 숙제가 이런 것 같아요. 농산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가끔씩 하잖아요. 근데 농산물을 도대체 왜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극소수지만 계신 것 같더라고요. 댓글 보니까. 아니 농사 왜 지어? 그냥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가지고 그냥 쓰고 우리는 반도체나 이런 거 좀 더 집중하면 되지 않아? 거기 돈 쓰지 말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좀 소수지만 계신 것 같더라고요. 하물며 임산물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임산물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게 먼저 전제 조건에 깔리게 되면 당연히 임도해서 조금 더 가꾸고 다작할 수 있게끔 임산물도 키우고 산림도 더 발전시킬 수 있게끔 정말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좀 더 생겨날 것 같은데 일단은 임산물이 도대체 왜 필요해? 그 쓸데없는 거를?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해결이 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임도 이런 부분들의 인식이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 농산물 문제는 우리나라 농산물이 사실은 작업률이 23%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가축을 육류를 포함하면 한 45% 되는데 어차피 가축이 먹는 곡물도 우리가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23%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발전을 하고 반도체가 수출고가 높고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탐사한다 하더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전쟁이 나거나 기근이 나거나 세계적으로 가뭄이 들면 수입할 수 없는 조건이 되면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23%만 살고 나머지는 다 굶어 죽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쌀은 남아돌지 않나요? 쌀만 남죠. 근데 쌀만 있으면 사실 먹고 살 수는 있잖아요. 아니죠. 쌀 소비량이 1인당 57kg밖에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다른 음식을 많이 먹는다.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육류, 밀가루 전부 포함하고 쌀 먹는 소비량은 점점점 줄어들고 그 줄어드는 양을 이제 MZ 세대들이 자라나면서 점점점 밀가루가 이제 채워가고 있는 거죠. 육류하고. 그럼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것도 국가적으로는 엄밀히 말하면 자금 조달이 안 되면 비상사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나라에선 정책을 펴는 거기 때문에 그걸 왜 재배하냐고 그리고 농업 돈 안 되는 걸 왜 보조금을 줘가면서 그걸 유지하냐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모르니까 그러겠지만 근시안적 생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니까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 욕구인 의식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먹는 문제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뭐 더 이상 논쟁거리는 아니다. 그럼 농산물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산물이 필요한 이유는 도대체 뭐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최종 목표가 뭐예요? 행복이란 말이죠. 국민 추구권 행복인데 그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데가 어디냐라는 거죠. 자연이에요, 자연. 자연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살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물론 다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보편 타당하게 우리가 봤을 때는 자연이 경관이라든가 여기서 어떤 체험을 하거나 숲에서 내뿜는 산소나 또 흡수하는 탄소나 이 모든 작용들에 의해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GNP가 높아지고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먹는 것과 삶의 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 안에 청정 임산물이잖아요. 농약을 치거나 GMO 재배를 하거나 이게 아니고 산에서 재배하는 건 말 그대로 청정이니까 점점 추구하기 때문에 임산물을 얘기하는 거고, 아까 임도 계속 얘기하지만 이것을 파괴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면서 이용하고 활용하자는 측면 정도의 임도는 필요하다라고 좀 주장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임도가 생기면 그런 시각도 있잖아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쓰레기를 버리고 올 거고, 불을 피우다가 또 산불의 위험도 올라갈 거고, 담배 피우는 사람은 산에 올라가서 뭐 여러 가지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국민성이죠. 임도를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면,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나죠, 그죠? 사람도 많이 죽고. 그렇다고 고속도로 폐쇄해야 되나요? 그만큼 임도도 필요하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 지적이라고 하면 또 뭐냐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임도가 생겨나게 되면 동물들이 갈 곳이 없어지지 않냐, 생태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나 온 산에다가 전부 다 개설하는 건 아니죠. 동물보호지역이라든가 국립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손 대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이 자연은 후손에게 빌려 쓰는 거다, 우리가 쓰다가 후손에게 물려줘야 된다라는 그 인식은 가지고 있어요. 마구잡이로 파헤치고 해치고 그런 거는 반대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임도를 지금 많이 확대시켜야 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보호해야 될 지역이나 이런 곳에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정말 필요한 곳에만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죠. 다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너무 부족한 것 같다, 임도가. 이런 의견이신 거네요. 임도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산림자원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이 산림자원이라는 게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의 요소인데, 우리나라의 국토의 63%가 산림인데 이걸 이렇게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근데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산이 너무 가파르거나 또 말씀하셨듯이 돌산이라서 활용을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임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험한 산이기 때문에 사람이 작업할 수 없고, 그러나 이제 임도를 내놓음으로 인해서 산을 더욱더 푸르게 만들 수 있고 우리가 목재를 생산할 수 있고, 또 그 외에 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호 활동하는데도 적극적으로 임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임도를 만들게 되면 환경 파괴가 된다, 나무를 베서 이거는 자연을 훼손시키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더러 자연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익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임도를 계속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보면은 또 이게 앞뒤가 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살짝 드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서도 산주들이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임업 직불금을 받는다라든지 뭔가 혜택을 주거나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또 적극적으로 니네들이 뭐 각을 세우지. 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산에서 뭐 이렇게 오히려 비난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이야기는 공익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훼손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자연을 관리하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혜택도 주면 안 된다. 저는 이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율배반적인 얘기죠. 산주들이 볼 때는 여기서 생산되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공익적 가치를 산주만 누리는 게 아니고 전 국민이 누리면서 이 산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반대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럼 산을 소유하는데 대금을 받아 먹지 말든지, 이 산에 대한 행위는 그렇게 제한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억울하고 속이 터지는 게, 산을 소유했다고 해갖고 재산세는 계속 받아가고 이런 건 모순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만 하고 있어도 어쨌든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나라에다가 세금을 계속 내는데, 근데 나무 한 그루도 베지 못하게 한다. 더 나아가서는 수자원공사, 그러니까 정부에서 산을 매입해가는 조건이 나무값은 못 주겠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땅값만 쳐주겠다. 그렇죠. 그 나무 70년씩 키웠는데 그 나무값을 못 주겠다고 하는 것도 모순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못 베게 하는 이유가 탄소 흡수해주고 산소 만들어주고 뭐 여러 가지 공익적인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가치를 인정을 안 해주고 땅값만 매입해 가려고 한다. 담수율, 홍수 조절, 그거는 다 같이 누리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은 안 해주려고 하는 거는 모순이다. 근데 임업 직불금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시죠? 많이 임업인 분들은. 그렇죠. 농업 직불금 최하 금액의 70%를 받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이제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죠. 근데 산을 소유했다고, 그 누가 그러대요. 산을 소유했다고 다 임업 직불금 주는 게 아니고요. 행위를 해야지만, 예를 들어서 조림을 했다든지 이 산을 관리를 해서 공익적 가치를 인위적으로 공익적 가치가 기여되었다라는 것을
판단을 해서 그 기준이 아주 까다로워요. 그래서 거기에 된 사람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뭐 적절한 예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서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공기가 안 좋은 도시에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누군가가 모든 가구에다가 공기청정기 한 개씩 놔줄게 라고 이야기했어요. 대신에 내가 그거 공짜로 놔주는 거니까 사용료만 내. 기계값은 안 내도 되니까 사용료만 뭐 한 달에 단돈 1,000원이라도 좀 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공기청정기는 산이 되는 거고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물론 엄청 적은 금액이겠지만 임업직불금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그 적당한 이해 같아요. 어쨌든 오늘 임도와 작업로 때문에 산사태가 난다라고 생각보다 많은 언론에서 주장하시는 보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만 몰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과 그 다음에 생각보다 정말 극소수다 임도가 우리나라에는. 그리고 임도 때문에 산사태가 난 비율이 그것도 극소수다. 그것도 너무나 극소수다. 뭐 3%가 넘지 않는다. 3%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그걸 부각시켜가지고 그냥 임도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있으셔가지고 주제를 오늘 이렇게 잡아봤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3000% 가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셨을 수도 있는데 보시다가 이게 다 좀 얽히고 설켜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네.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그 비가 많이 올 때 산사태 뉴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자세히 보면 어떤 부분은요 산사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도로를 닦다가 고속도로를 닦든 국도를 닦으면 산을 절개를 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잖아요. 거기서 내려온 이거는 사면 붕괴인데 이거는 산사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산사태로 나와요. 우리가 비판을 하더라도 잘 하고자 하는 비판이 있고 무조건 비판을 하려고 하는 그건 별로 유익하지 않아요. 비판을 하더라도 객관적 시각에서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를 수는 있기 때문에 수용 가능한 내에서 비판을 해주면 얼마든지 건전한 비판이 되죠. 그럼 그 비판 자체가 발전하는 데 디딤돌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죽여야 된다라고 비판을 하면 그건 적이 되는 거고 갈라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 유튜브 댓글도 내가 가끔 어떻게 하다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뭐 반말 찍찍하고 그건 그 사람 인격이에요. 그리고 유튜브를 보고 얘기를 하나 SNS를 보고 얘기하나 사람이 앞에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상태로 이야기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하는 이런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어쨌든 임도와 작업로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대화의 내용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를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과 좋은 장소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